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세는 지금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하나라도 줄여가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수익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오전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식비기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련 상담은 저희가 전화로 받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꼭 함께 적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중까지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주연 위원님과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꿀벌이 꿀을 모으듯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미스터 양봉가이 오늘 이주연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6월에 잠깐 뵀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왕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일단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금 월요일 주식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뭐 지수 흐름 좀 답답하게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들 좀 가는 종목들만 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금 오전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금요일장 같은 경우 굉장히 아시아 증시 괜찮게 반등 흐름이 잘 나와줬었는데요. 이제 그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소비자 지표 역시 굉장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가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생산하는 비용으로 전가가 되고 그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은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시점부터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그때부터는 좀 더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오전장이야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제는 추석 연휴가 또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모로 또 이번 한 주도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이번 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주 미국에서 이제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이 크게 나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뭐 한 주, 무난한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일단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보통 이런 추석이라든지 긴 연휴를 앞두고 나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흐르는 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죽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횡보하는 장세, 좀 조정받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코스피 지표 자체를 보면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전저점 부근을 이제는 이탈을 하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대는 지켜주는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 장중에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장후에는 미 증시가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증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종목들 현금화하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두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증시 함께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님을 이 시간에 좀 모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오후장에서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정확하게 오후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오늘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며칠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잖아요. 이런 시점에 한 5거래일 아니면 뭐 길게는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종목들별로 상이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좀 괜찮아 보이고 대선 테마들 굉장히 흐름이 괜찮은데 순환매 돌면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도 이렇게 좀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즉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신다면 분명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기보다는 일단 관망하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섹터들 지금 현재 강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야 자체를 조금 뭐 넓게도 좁게도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계속해서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7818님이 보내주셨어요. DL 들고 계시네요. DL 83,0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DL이 지금 7,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참 여러모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자, 위원님, DL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DL은 일단 뭐 대림이라는 그 그룹의 이름이 이제 DL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정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업 분할이 됐고 뭐 한 부분들 때문에 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도 들어서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100억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실적이 1,200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뭐 2분기 정도 더 남은 구간에서 실적이 한 1,000억 정도 더 올라온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주가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연결 재무제표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자회사들이. 그렇다면 온전히 DL이라는 기업이 그런 실적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알고 계신 것처럼 DL, ENC라든지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면서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실적이 반영이 되고 여기도 실적이 반영이 되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가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손절가를 만약 제시해 드린다면 6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나와서 한 8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구간에 굉장히 이제 강한 매물대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만약 8만 원 위로 주가가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9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8만 원 저항을 받고 주가가 꼬꾸라진다. 그러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손절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DL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손절가 68,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8만 원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8만 원, 그리고 8만 원 선에서 이제 9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8만 원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자로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06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시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32만 5천 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30만 원 선 이탈에 있는 상황이죠. 아,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잘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강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의 코로나19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뭐 한국 BNC라든지 한국 파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서린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할 거 없이 지금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동되어 있거나 아니면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정장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해도 최소 한 3개월에서 그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응가는 좀 잡아놓고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8월 초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9월 초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저항,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8월 말에 잡혀 있는 이 저항 자리를 깨게 될 경우에는 하락 트렌드로 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언제 올라올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업적인 가치 부분을 따져본다면 가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해서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만 한 3천 원 정도 이탈한다 하면 27만 원 이탈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 한 32만 5천 원이니까 32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두 번째 종목으로 체크해봤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종목이죠. 이주연 위원님도 이 부분 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손절가는 27만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매수하셨던 부근에서 지금 들고 계신 비중들 정리해 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6370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미코요? 네? 미코. 미코 들고 계시군요. 네, 미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4,500원에 20%요. 14,500원에 20%. 미코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오래 이어와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6월 달에 매수한 건데요. 뭐 지지분하게 계속 그냥 꾸준히 그냥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네. 자, 이주연 위원님께서 이 답답한 속 좀 시원하게 긁어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미코 수소 관련주로 해서 사신 거죠? 네. 실적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6월 달에 그것을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좋다고 해서. 근데 네. 계속 지금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거의 그 선에서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제 생각에는요. 예. 물론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보시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 쫙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도 올랐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시세 한번 주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거의 끝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16,000원이라는 요 저항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17,600원이라는 저항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보면 한 9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던 시점까지 하면 기간 네.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고점을 낮추고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중순부터 좀 분위기가 괜찮게 바뀌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요 저항 자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세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예. 요 오렌지 색깔 선이에요. 제가 좀 진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이제 뚫어놨어요. 예. 뚫어놓고 안착하고 그 전에 기간 조정을 거칠 때 보면 13,300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갖다 잘 지켜줬거든요. 예. 그렇다면 요번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13,000원, 13,300원 요 밴드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다라고 하면 저는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은 바로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셨던 역헤드 앤 숄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반전을 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엔 앞에 말씀드렸던 16,000원, 17,500원 이런 저항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뭐 연간 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한 400억 뭐 넘게 나왔고 올해 지금 반기까지 해서 한 350억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해 낸다라고 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위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적이만 한 5천원 정도, 5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4,500억에서 업사이드는 30% 이상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일단 목표가 18,500원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일단 보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비중 20%시잖아요. 네. 13,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뭐 시장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이 최근에 저점 잡았던 구간이 있죠. 11,800원. 네. 이 가격대를 깬다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 한 부분 10% 물량만큼만 손절을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사실 저는 미코라는 기업은 수소차라는 이런 이제 수소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사모아야 되는 종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저는 11,800원이라고 생각. 여기는 또 이탈을 하면 트렌드 자체가 계속 하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10,000원 이하까지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던 부분은 짧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차라리 추가로 비중을 더 담는 게 맞다 싶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예. 18,000원 정도까지 18,500원까지 올라오면 올라가는 상승 흐름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가서 18,500원에 그냥 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문의를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성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미코 상담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18,500원 선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이주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790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한국 패키지 들고 계시네요. 한국 패키지 6,38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한국 패키지가 지난 금요일에 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좀 주춤합니다. 자, 한국 패키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그 무상급식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이재명 관련주들 흐름과 좀 비슷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재지 관련주들이 쇼티지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패키지가 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 평단이 6,380원, 6,400원 부근이신데 최근 단기적인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놨고요. 21선 위로 어저께 돌파하고 오늘은 거래량을 좀 많이 죽여놓고 안착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눌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8월 중순까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흐름을 이제 반전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전 성공을 해서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는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이탈되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4,800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손절가 4,800원 잡으셔야 되고 고점들끼리 의미 있는 구간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추세 저항이 대략적으로 7,000원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750원이나 6,700원 정도, 800원 정도, 그 정도 6,700원에서 800원대 오면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고요. 비중이 20%시니까 절반 정도 고가격대 챙기시고 추가적으로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보유해 보시고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때 조금 더 매수가보다는 위지만 6,800원보다는 조금 아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한국 패키지 일단은 1차적으로는 6,700원에서 8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전화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2590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현대제철. 현대제철 들고 계세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3,700원. 53,700원에
비중은 30%. 3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현대제철 지금 53,000원 선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언제쯤 사셨을까요? 4, 5월 4월, 5월 그 정도에.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때는 욕심에 아이고. 별로 특별한 종목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쭉 연말까지 가자 이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되고 아이고. 또 밀리더라고요. 자, 요거 답답한 속 위원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다.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4, 5월 달에 사서 수익이 조금 났는데 안 파셨다고 했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았죠. 아, 못 파신 거예요? 왜 못 파셨어요? 더 갈 거라 꼼꼼하게 생각해서? 챙겨보지 안 하고 또 가겠지 하고 연말까지 가자 했는데 내려가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네. 선생님이 연말까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그 애널리스트 분이 뭐 현대제철도 이제 수소 쪽으로도 그거 하고 먼저 그 철근 가격도 인상하고 그런 걸 좀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실적은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예, 좋아지고 있다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반기에 8,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추정치는 한 2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네. 추정치가 조금 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어찌됐든 뭐 한 2조에서 한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적이 내년에도 아니면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피크로 치고 이 정도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를 하느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성장성적인 부분은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아까 얘기하셨던 뭐 수소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장성적인 측면인데 그건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을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7조짜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향성을 한번 잡았을 때는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8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는 네, 5만 원도 위협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사실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 주가가 급락을 했듯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현대제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기다리시면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7만 4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그러면 시간 투자할까요? 네, 연말까지 선생님 계획하셨던 대로 그렇게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속 시원하게 한 분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자 상담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2925님이 SK케미칼 들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28만 6천 원에 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수익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분 좋게 좀 상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SK케미칼 28만 6천 원의 비중이 5%시면 수익을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항 자리를 딱 돌파를 하는 위치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 한 8월 10일 날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 날이 있습니다. 요 날 고점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평선 저항, 241선 이평선 저항까지 있는데 요 이평선 저항까지 벗겨낸다. 그러니까 가격 저항, 그다음에 이평선 저항 이런 거 다 벗겨낸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앞에 일단 8월 초에 크게 터진 거래량만큼 물량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딱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35만 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비중이 5%시니까 뭐 분할 5%도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35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이 구간 잘 돌파해 준다면 저는 한 40만 원 조금 안 되게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자, 비중이 5%기는 한데 1차적인 목표가 35만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40만 원 부근까지도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분 좋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1447님이 페노션 들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페노션 7,400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페노션이 지금 뭐 크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약손실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페노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페노션 이거 8,4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저는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7,400원. 네네, 7,400원이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요번에 조정 나올 때 사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한참 네, 전에. 한참 전에 사신 건지. 이게 괜히 한참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구간대에서의 매수인데 수익이 나셨는데 왜 안 파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뭐 페노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BDI 지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상하이 뭐 프레이터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임료 지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운주들이 꾸준하게 뭐 괜찮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작년보다는 좋아진다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노션을 분석하기에는 컨테이너 지수들이 일단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BDI 지수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정기선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높아진 이 운임지수를 실적에 반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정기선이 페노션에도 분명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컨테이너 지수 큰 폭으로 올랐던 거 HMM이라든지 그런 컨테이너 선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실적의 증가폭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주가 흐름은 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올해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1,600억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올라가 있는 BDI 지수가 계약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실적 증가폭이 좀 굉장히 괜찮아질 수 있어요. 작년에 꾸준하게 거의 한 2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올해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여기에 보수적인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곱하기 10 평균 뭐 코스피 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 정도가 지금은 평균이지만 저는 이제 계속 10년 전에 그런
뭐 가격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그거보다 더 나아지면 정말 저평가된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볼 때는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찌됐든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 하단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지금 제 생각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와줄 때 한 7,8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온다 하면 그때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25%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종목을 25%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수익권에 들어가고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 확신이 조금 덜 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지고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8,000원 정도,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게 되면 비중 절반은 축소해서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차트 화면에 끄어드렸던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펜오션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펜오션 일단은 7,8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비중 좀 절반 정도 이때 덜어내는 방법 추천해 주시면서 종목 교체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종목 교체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보시죠.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석자 보내주시면 이주연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많은 이야기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종목 상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 또 다음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저 PSK요. PSK 지금 매수가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저 매수가 36,3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네, 36,300원에 20%. 지금 PSK가 8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위원님, 힘들어요. 네, 힘드시죠. 저 위원님 힘들다고 하니 빨리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손절 가능하세요? 네? 손절. 손절이요? 예, 신호만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하라고요? 예, 지금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선생님. 8월 초에 했던 그 감동 넘는 건가요? 이게 선생님 네. 요날 보이시죠? 요 거래량 많이 터지나 8월 11일 날 네.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주린이라 그냥 급등주 따라갔는데 제가 네. 물 탄 거거든요, 이게. 자, 급등주도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 네. 급등주도 아니고 네. 이게 요때 8월 11일 날 급락 나온 게 딱히 뭔가 이슈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뭐 안 좋아진다 얘기 나오면서 다 급락한 날이거든요. 네. 근데 PSK 같은 경우는 기업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제 전날 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실적적인 부분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 반기까지 566억 나왔어요. 시가총액 지금 5,200억이에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빵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해도 지금이 적정 주가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되면 저평가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이 종목을 지금 그 가치적인 투자로 하신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기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하신 건지 그 차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타기는 좀 그럴까요? 20% 비중이신데 네. 선생님 지금 반도체 쪽 쭉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주가가 이날 거래량 장대로 터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돌릴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 실적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지 몰라요, 선생님. 네. 어디서부터 돌릴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이거 얼마부터 위로 돌릴 겁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데 방향이 지금 밑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선도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선생님이 지금 36,300원이면 손실이 얼마 안 되세요, 지금. 네네, 그쵸.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 생각하실 때 지금 좀 지지부진하긴 하죠. 그죠? 네.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봅시다.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확신도 안 드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흐름이고 종목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고 그럼 결론은 선생님 뭐예요? 과감하게 손절이요.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시원하게 결론이 딱 나와서 저까지 속이 시원하네요. 손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도 또 걱정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2188님이 보내주셨는데 자연과 환경 들고 계시네요. 자연과 환경 2,3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6월에 좀 크게 오르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연과 환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 그런데 비중도 꽤 크게 실으셨어요, 지금. 네, 그렇죠. 비중이 너무 커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절 아니면 그냥 버텨내는 그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옵션을 주셨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연과 환경이 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건설이라든지 이게 진짜 정책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로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됐던 간에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재작년 한 2년간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권 주자들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후보들이 낼 수 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뭐 지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줄을 잃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분명히 더 일어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증가세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너무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비중이 어느 정도 적당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80%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버텨내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봉을 보게 돼도 보시면 주봉상에 2018년도의 고점, 17년도의 고점, 15년도의 고점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 지금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2020년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 그런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거래량을 동반하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연과 환경 같은 기업이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썩 그렇게 테마적인 정책적인 테마로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반등 구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내려와 가지고 1,800원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번 잘 버텨보시고요. 반등은 한번 나올 때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를 활용해서 그 반등이 그냥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냐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나오고 시세가 한번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온다.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인다 주가가.
그러면 그날 전화를 주셔서 꼭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상담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까지 된 것 같은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석자 보내주시면요. 이주연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대응 든든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함께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S폴리텍이요. 에스폴리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시죠? 7,150원에 30%요. 아, 7,150원에 30%요. 네. 네, 자, 에스폴리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작년 7, 8, 9 뭐 요쯤 사셨나 봐요. 그죠? 횡보할 때. 아니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정말요? 얼마나 지금- 되셨지? 아니, 추가매수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 많이 낮춘 거예요. 낮췄는데 지금 7,150원이시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거 2020년도 막 이때 2002년 이럴 때 사신 거예요? 네, 제일 높을 때더라고요. 우와, 선생님. 제가 주식 네. 20년 했는데 20년 내도록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 처음 봤어요. 와, 이거 일단은 선생님 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망할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와 정말 이게 망해서 없어진 회사들이 코스닥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나와야 돼요? 아니요, 지금 뭐 굳이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렇게 오래 네. 기다리셨는데 제가 회사가 주식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산 종목이에요. 네네. 정말 이 악연이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선생님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그래요. 회사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고 뭐 근데 선생님 이게 네. 2,000원까지 내려갈까봐 걱정이. 2,000원까지 2,000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일단 화학업종이 최근에 이제 좀 섹터가 지지부진하게 네. 안 좋긴 했는데요. 네. 지금 올해 반기까지 한 42억이면 내년쯤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80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시가총액 667억이니까 뭐 한 800억 정도 생각했을 때는 네. 2,000원까지 내려가면 뭐 정말 뭐 사야 되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뭐 계속 하락 트렌드니까 이게 뭐 어디서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제가 점을 쳐보기에는 네. 한 3,800원 부근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려봐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뭐 제가 좀 시원한 상담을 해드렸으면 참 좋을 아니,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게 5,000원대 갈 때 네. 어떤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5,000원 갈 때 그 뒤에 많이 올랐잖아요. 5,600원 갈 때 네.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래서 해서 이게 단가가 낮춰진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근은 아니지. 올해 들어서 예, 하여튼 추가 매수 올해 하신 거예요. 들어서 한 거예요. 주가는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닌데 횡보할 때 그렇게 됐네요. 아마 뭐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지지받고 돌린다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요게 일단 8월 달에 보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네네. 그 영향으로 좀 빠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3,800원 이야기 드린 이유도 보시면 네.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을 때 저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네. 뭐 방향 전환을 한번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에 이렇게 주가 흐름 보면 2016년이나 19년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도 횡보하는 자리거든요. 박스권 저항 자리였고 그렇다면 이 구간은 좀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봐서도. 근데 거래가 전혀 없더니 이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내보세요, 선생님. 한 연말까지만 힘내보시고요.
아마 네. 화학업종들 실적이 대부분 네. 연말에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선생님 장기적으로 가져오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기 네. 잘 끝내놓고 나면 다시 한번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아유, 시간이 또 금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조금 아쉬운 분들 계시죠? 자, 아쉬운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이주연 석자 보내주시면요. 이주연 위원님과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오늘 고생해주신 이주연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